있고 그런 것이요. 이 학기 들어가면 모의유엔 하느라고 진도가 많이 안 나갈 텐데 혹시 진도 빨리 나가는 반 있으면 사진이 아니라 자료 쌤들이 구글 테스트 안 올려줄 때도 있거든? 그래서 자료 받자마자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던 거 이제 마저 마무리 해보도록 하면 여러분 28번 있잖아요. 28번을 보자마자 insist에 동그라미를 쳐놨었어요. 네, 그게 주장 요구 동사라는 거거든. 그래서 주장 요구 동사면 뭐뭐 해야 돼로 해석이 되는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그 공식을 쓰는 건 아니고 앞으로 네 뭐뭐 해야 된다라고 주장과 충고를 나타내는 말일 때만 주장 요구 동사 플러스 that을 쓰든 말든 주어 should 동사 원형 should 생략가능 쓰는 거잖아. 이거 해당되는 거죠. 왜냐면 전문가들이 말하길 유럽이 이겨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overcome이 맞고 밑에 4번 앞에 and 세면 병렬로 should become 에서 뺄게요. 4번이 틀렸죠. 요렇게 해야 돼의 당위성을 나타내는 주장요구 동사 맞고 29번을 또 틀리셨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눕다 있다 lie lay laying 가운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30번은 선생님이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똑같이 써놔가지고 세 번째 거는 안 쓰셔도 되는데 세 번째 거 be, get, become, used to 명사로 좀 바꿔주라. 30번에 세 번째 거 명사. 명사나 동명사 ing 쓰면 어디 익숙해지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30번에 여러분 30번은 rise 형과 앞에 rise류를 쓰고 싶었던 거지. 저희 30번에 rise는 총 4종류가 있잖아요. rise, arise, raise, arouse. 이 친구들이 머릿속에 좀 구분이 되면 좋겠는데 오른쪽에 쓴 긴 놈들이 타동사입니다. 뭐뭇을 올리다 뿐만 아니라 기르다, 문제를 제기하다. arouse는 뭐뭇을 발생시키다, 유발하다. 그리고 rise랑 arise는요. rise는 오르다, arise는 발생 시키다. 발생하다. 그래서 얘네는 목적어를 가지지도 못하고 수동태 BPP 문장을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30번에는 be risen 이란 표현이 없는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저런 표현 없어요. 그래서 the taxi fare should rise to encourage people 이렇게 바꿔주거나 아니면 수동태 쓰고 싶으나 be raised라고 써도 돼. 그러니까 항상 고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rise로 바꾸거나 아니면 should be raised 올려져야 된다 라고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problems often arouse 틀렸지? 얘들아 목적어가 없잖아. 그래서 the problem often arise로 바꿔주세요. 발생하다 arise. 자 32번 맞았다고 한 사람들 맞는데 틀렸어요. 놓다 두다 레이는 맞거든? 근데 놓다 두다 레이가 현재 동사잖아. S 써야지. 그렇지. He lays 라고 쓰던지 차라리 과거 동사를 he laid라고 쓰던지. 33번에 this blow would have fallen 여러분 fall, fell, fallen 이거는 헷갈리는 자동사 타동사 표현에 제가 써놨는데요. fall은 넘어지다 그냥 폭락하다 넘어지다. 그래서 타동사로 잘 쓰지 않지. fall, fell, fallen. 근데 잡아뜨리다 붕괴시키다 라는 애들은요 fell, felt, felt 이렇게 쓰면 무너뜨리다 타동사. I felt him 제가 별거로 잡아뜨렸어요. 아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목적어 있어서 the blow would have felt Musman 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34번의 별표 이거는 진짜 틀리면 안 돼. 기본 문법이야. sit, sat, set이니까 앉았다라는 표현은 세 가지로 쓸 수 있어. set이라고 쓰던가 과거 동사 he was seated 수동태로 쓰던가 아니면 he seated himself 지 스스로를 앉혔다라고 목적어 걸어서 쓰던가 이렇게 세 개가 같은 표현이랍니다. 여러분. 세 개.
35번에 he bound the thief firmly hand the 아니지. 그럼 묶다는요. 묶다. bind부터 시작해요. bind bound. 그래서 여기는 he bound the thief firmly hand the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ed 빼세요. bounded는 뭐뭐를 향하다라는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This flight is bounded for New York. 이렇게 써줄 때 be bounded for를 쓰는 거고 현재는 묶었다에 과거형으로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He bound the thief. 36번, 37번은 얘들아 그 공식에서 쌤이 초반부에 적어주긴 했는데 요건 일단 다 맞게 해주고 그리고 지금 적어드릴게요. 36번 발표. 대시 나왔을 때는 순서가 좀 있어. 이걸 제가 대공식이라고 할 거거든요. 36번. 뭐 어찌해야 될지 모르잖아. 대신 나오면 일단 얘한테 물어봐야 돼. 야, 너 이름이 뭐냐? 너 관계대명사야? 접속사야?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관계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를 일단 물어봐야 돼. 얘가 1번.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뒷문장 보셔야 돼요. 불완전한 문장이 있는지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한 문장이 이어오는지를 최대한 확인해 봐야 돼. 그리고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관계대명사라면 그때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여기가 중요한데 선행사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선행사 있어야 돼. 근데 선행사가 없으면 무엇으로 바꾸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is is that I like 틀렸고 this is what I like.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 없어? 무엇으로 바꾸기. 그리고 3번에 있잖아. 만약 뒷문장이 완전하다면 뭐야 한다가 아닌데? 이거 접속사 한다 지워봐. 만약 뒷문장이 완전하면 접속사라면 오답의 경우 1 대시 아니라 if were whether 아닌가. 두 번째 대시 아니라 where 장소를 나타내는 where 아닌가.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고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1학년 때는요 1번 2번만 외우셔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대신 나오면 관대인지 접속사인지 보고 관대인 순간 선행사 있으면 냅두고 선행사 없으면 what으로 바꾸시고 37번에 what이요 톡톡 두 번 건드릴게. 선행사 있는지부터 볼까. what은 1번 선행사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뒷문장 불완전. 38번에 위치에 밑줄이 돼 있으면 1번 선행사 있는지. 37번에 what은 선행사 없어야 되고요. 38번에 위치는 선행사 있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뒷문장 불완전은 똑같아. 가끔 우리가 문법을 되게 꼼꼼하게 배운 친구들은 의문사와 관계사를 구분한다 라고 잘못 배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구분할 필요 없어요. 의문사든 관계사든 결국에 선행사 없고 뒷문장 불완전, 선행사 있고 뒷문장 불완전은 너무 똑같아서요. 의미 차이 없이 문법만 확인해주면서 떠나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에 얘들아 be accused of야. 뭐뭐로 고소되다. be accused of의 기본 문법에 내가 전치사 파트에 써놨거든. be blamed for. You're blamed for your robbery. be criticized for 예요. 근데 charge는 얘들아 with야. be charged with. 40번에 어디에 의지할 거야? resort to. 그리고 제거 박탈 동사는요 전치사 of와 함께 있습니다. cure a of cancer. 41번은 부터는 이제 니네가 풀긴 할 건데 41번 같은 선지를 먼저 보잖아. 선지의 차이가 출제 포인트 여러분. 그럼 제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이거 능수동 구분하는 문제구나. 능수동 구분하는 문제로 1번만 보자. 41번에 문제를 보지 말고 1번에 선지를 보자. 한 거야 다 한 거야. 내가 능동이야 수동이야? have identify. have pp 능동. 그럼 1번 옆에 능이라고 써주세요. 41번은 1번 옆에 능. 2번에 자 동사는 뒤에 두 덩어리만 보는 거란 말이야. been identified의 be 동그라미. 저희 41번에 2번 선지 보고 있습니다. 41번에 2번 선지 보면 비동사 있고 뒤에 identified ed 동그라미 pp. 이거 bpp야. 얘 수동. 얘는 확인된 거야. 자 3번은 have now been being의 b 동그라미. identify ed 동그라미. 그건 좋아 수동인데 문제는 3번이라는 애는 못 써.
그럼 have 다음에 쓸 수 있는 건 pp뿐이에요. have pp야. have ing 부서. have been identified라는 말은 있는데 have been identified라는 말은 없어. have pp, have pp. being이 아니라 been. 이렇게 써줘야 돼. 4번에 have now been의 be 동그라미 identifying의 ing 동그라미 능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현재는요 확인을 한 건지 확인이 된 건지 볼 건데 밑줄 다음에 through 세모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 through modern scientific technique 묶어서 날려봐. 목적어 있니? 없지. 제가 아까 이런 말 했는데 타동사에 목적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수동. 그렇지. 타동사에 목적어 없으면 수동이야. 답 뭐야? 그래 2번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맞아. 선제의 차이를 보고 능수능수 부른 다음에 뭐야 목적어가 없구나 확인되었겠구나 답은 2번 끝. 이렇게 간단하게 불러주면 되겠고 42번은 1번 잠깐 볼게요. 그럼 despite of라는 말은 미안한데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in spite of, despite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2번에 despite에 DDD 전치사 대원 명구 해가지고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만 써야 돼. 이렇게 못 써. 그런데 3, 4번 묶어봐봐. 여러분 접속사는요 전치사에 비해 플렉스블해요. 접속사는 시나리오가 3개라고 했었어. 1번 주동 접주동 하나 되고요. 두 번째 분사구문 되지롱. 세 번째 접속사 다음에 때로는 이런 비동사의 ing 공격 생략이 돼버리고 형용사, 명사, 전치사 구가 남아있을 때가 있어. When happy, I smile. 괜찮아. 주어가 같아서 날린 거야. 비동사 날린 거야. When happy, I smile. 나 기쁠 때 웃어. 주어가 없었던 이유는 뒤에 있는 주어랑 똑같아서 삭제했고요. 동사가 없는 이유는 빙이 있었는데 빙은 의미가 없어서 생략했어요. 그래서 when happy 맞는 거야. 전치사는 엄청 엄격하게 해야 돼.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만 있어야 돼. 근데 접속사 다음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좀 있어. 그런 걸 생각해서 3, 4번에 although 분사 구문이겠다. 주어를 찾아야지. 앞문장에 있었던 initial legislation. legislation은요 그냥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법. 첫 번째 법은 의도를 했을까 의도되었을까? 뭐 되었죠. 선생님 어떻게 알아? 목적 없어서 의도됐을 것 같아. Well intended 해서 답은 4번. 원래 문장이요. Although it was well intended를 분사구문으로 줄여놓은 문장 되시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나머지 친구들은 여러분 답지에 제가 꼼꼼하게 써놨으니까 봐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랑 풀진 않을 건데 꼭 채워 오셨어야 됐던 게 48번, 49번 저번에도 했고 51번, 52번, 53번, 4번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70번은 잠깐 볼게요. 저희가 저번 주에 특수구문을 살짝 배웠거든요. 여러분 특수구문에 노순을 동주된 주동 이거 했던 거 기억나? 70번. 노순을 동주된 주동이야. 도치를 확인할 건데 앞쪽에서 볼 거야. 노순을 동주된 주동, 노순을 동주된 주동, 노순을 동주된 주동, 노순을 had Patrick less than Sandy or Val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노순을 동주라서 답은 A 아니면 B였는데 현재 완료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이거 뜻이 뭐예요? 노순을 A 된 B 뜻이 뭐예요? A 하고 나서야? A 하고 나서 바로 B 하다는 뜻이야. A 하자마자 B 하다는 뜻이야. 70번. 그래서 앞쪽에 있는 게 먼저 일어난 거거든. 근데 앞쪽에 일어난 게 더 전에 일어나야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had pp를 쓴 2번이 답인 거야.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그럼 나머지 친구는 제가 끝나고 질문하시면 개인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디로 가보도록 할 거냐면 오늘 주제별 독해 있잖아. 주제별 독해 냈었던 거의 일부 단어들 오늘 심리학과 기초 과학의 일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주제별 독해 꺼내주세요. 나의 교재가
저희 심리학 파트의 첫 번째 질문 갈 건데, 그러니까 심리학 파트의 첫 번째 질문이 어려워. 근데 진짜 많이 하는 행복의 심리학 이라고 하는 질문이고, 너희들이 똑똑하게 질문들을 해석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 세 줄을 읽고 바로 캐치를 좀 앞으로는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첫 번째 줄 볼게요. 1번에서 4번의 첫 번째 줄에 보면 Research on the psychology of happiness has borne out. 형광펜 아니라 borne out.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bear out. bear는 가지다, 품다, 뭐 나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bear out은 완전 다른 의미야. 올바름을 입증하다. 그러니까 입증이 됐다는 거야. 가끔은 수거가 뜻을 모르면 유추가 불가능할 때가 있거든? 이게 그런 단어라서 그냥 외워줬으면 좋겠어. 엄청 중요해. 예전에 수능에 한번 나왔다가 오답이 작살났던 그런 수거거든요. 그래서 심리학, 행복의 심리학에 대한 연구는 has borne out the curmudgeon. 뭐야? 모르면 유추해야 되겠지. 그런데 일단 먼저 가르쳐주고 유추도 해볼게요. curmudgeon은 심술궂은 노인네, 스크루지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요. 심술궂은 사람, 괴팍한 노인. 안 헤어질 때는 꺼져 이 머저리야. 그냥 마이너스만 기억해. 꺼져 이 머저리야. 할아버지 사탕 하나 주세요. 꺼져 머저리야. 그래가지고 괴팍한 사람이에요. 뭐야? 괴팍한 사람을 입증했다? 뒤를 볼게. Kamen and Tversky give on everyday example. You open your paycheck and are delighted. 동그라미. 여러분 저는 눈에는 솔직히 첫 번째 줄에 happiness밖에 안 보였었어요. 사실 happiness 동그라미. 그리고 행복에 대한 글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세 번째 줄에 delighted를 보자마자 다시 한번 동그라미 쳤죠. 같은 단어 아니겠습니까? 기쁨. 우리는 봉급을 확인하고 paycheck, 월급을 확인하고 and are delighted to find you have been given a 5% raise. 그래서 5%의 임금 상승을 겪었다는 거고 너무 기뻤죠. until의 별표. 쌤이 독해 팁 알려줄게. until이 무시무시한 애야. until이 나오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저의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until A, B happened. A까지야, A 후야. 그치, 뭐뭐까지지. A까지 B라는 게 일어났었다. 그러면 이 B는 현재 주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과거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until이 나오면 반드시 야, 변화가 있다. 여기 답이다. 라고 잡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앞으로 달라질 변화가 이 글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하는 거지. Until I saw you, I didn't know what is love. 봐봐. Until I saw you, I didn't know what's love. 이 글의 주제 보게. 널 사랑해. 이런 말이지. 널 만나기 전까지 나 사랑이 뭔지 몰랐어. 아유 부정적이다가 아니라 until은 그 이유를 말하고 싶은 거야 항상. 그래서 이제 사랑이 너를 통해 뭔지 알았어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 until은 지금 이거 전까지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 문장 뒤집어. 그 문장 뒤집은 게 이글 전체 주제야. 그래서 until 다음에는 항상 기점의 포인트가 나타나요. 변화의 기점이 나타나는 거니까 중요 사건이 until 다음에 들어가고요. 그 전까지 있었던 일의 반대말이 앞으로 펼쳐질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until you learn that your coworker have been given a 10% raise. 동료가 10% 임금 상승을 받았다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기쁘대. 그러면 알고 난 다음에는 안 기쁘다는 거지. 왜? 행복은 상대적이다. 전 시작부터 이 글의 주제가 the relativity of happiness인지 알았어요. 솔직히.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상대성이라고 하죠. 상대성이라는 단어는 보통은 두 단어를 이용하는 것 같아. relativity, relative. 그리고 형용사는 comparative, 상대적인. 그리고 compare. 친구랑 비교를 해봤더니 상대적으로 꽤나 상대성이 이런 얘기를 있으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남과 비교를 한다 라는 얘기로 이어질 거야. 행복의 심리학이 입증했었던 건 사람은 괴팍하다, 사람은 구리다. 결국 사람은 절대적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남보다 행복할 때 행복하다라는 얘기구나. 사람 못됐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야. 물론 끝까지 읽고 잡으시면 되겠죠. According to the legend, 명사, the diva Mary Callas. 명사, 콤마 명사는 동격일 때밖에 안 써. 그래서
마리아 칼라스라는 우리 전설에 따르면 아니네 이거 전설에 따르면 미안 전설에 따르면 끊고 The Diva Mary Callas 주어 이건 주어 자리다. Stipulate 동사 명시하다 규정하다. 마리아 칼라스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that any of her house she sang in 명동 house의 명사 she의 명사 sing인의 동사 명동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어서 뒷문장에 없었던 그 목적어가 선행사 자체예요. She sang까지 쓰면 안 돼. She sang in the house. She sang in the opera house. 그러니까 뒤에 없던 그 목적어가 오페라 하우스 화살표. 그녀가 노래를 불렀던 그 어떤 오페라 하우스도 had to pay her $1 more than the next highest paid singer in the company. 그 회사에 어서 돈을 받고 있는 사람보다 1달러 더 받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더래요. 무슨 말이게? 행복의 상대성. 그러니까 이 대단한 여자조차 결국에는 나 1달러라도 더 줘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며 행복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정도에 정해져 있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거랍니다. 그러다가요. 거기서 두 번째 문단에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 문단에 네 번째 줄을 보면 chronically glum. 현관펜. chronically는 만성적으로. glum은 우울함.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 항상 우울했던 것도 아니에요. It's not reactionary. 현관펜. It's not reactionary는 뭐냐면 반항적이지 않다. 즉 reactionary라고 하면 반항적인, 저항적인, 꺼리는. 그러면 저항적이거나 반항적이지 않다. 당연하다라는 뜻이야. 이게 전혀 그렇게 불편한 얘기가 아닌 게요. To point out that many of the poor 주어 오늘날 서양 국가에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live in condition that yesterday's aristocrat 현관펜 귀족 과거의 귀족들보다 could have dreamed up 그들이 꿈꿨을 것보다 더 나은 상황에 살고 있다는 건 그리 그 반감을 살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말이죠. 우리 지금 행복의 상대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현재의 가난한 사람들도 쥐가 나오는 집에서 살지 않죠. 근데 과거의 귀족들은 쥐가 나오는 집에서 살았을 수 있잖아. 그럼 사실 생각해보면 절대적 행복은 지금이 나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행복을 또 못 느끼고 있다. 그게 행복의 심리학의 상대성이다. 라고 하면서 끝을 낼 건데 그 다음 문장 People in different classes and countries 서로 다른 classes, 계급과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are often content with 현관펜 be content with 진짜 많이 쓰는데요. 뭐뭐에 만족하는 이라는 뜻이야. 그럼 얘들아 be discontent with 뭐게? 그렇지 불만족한. 뭐에 만족하냐면 their lot 동그라미 운명, 운, chance 그들의 운에 만족을 해요. until 아싸 별표 뭐라고? until이 나오면 뭐라고? 변화. 그럼 이제 만족하게 안 하게 안 하지. 언제까지 만족하냐면 they compare themselves to more affluent. affluent는 부자의 부유한. 더 부유한 사람이랑 비교하기 전까지 만족해요. 비교한 이후에는 만족하지 못한다. 행복의 상대성. 그러면 the amount of violence가 왜 나왔냐? 여러분 이게 폭력이 왜 나왔어요? 갑자기 행복 얘기하다 폭력이 왜 나왔을까? 안 행복함의 예전과 폭력은 오늘날에요. is more closely related to its than to its 어쩌고저쩌고. 자 폭력이 왜 나왔을까? 행복 반대말로 나왔지 뭐. 행복이 높으려면 상대적으로 행복해야 되잖아. 그럼 폭력의 반대말인 행복의 반대말인 폭력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안 행복할 때 폭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말이니까요. 그런 얘기를 쓰실 건데 여기에는 그래서 걔는 is more closely related to its 가 than to its not. 3번의 답 3번인데 inequality이라 형평성, 불평등이라서. 불평등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걸 나타내는 걸까? 상대적인 걸 나타내는 걸까? 그렇지. 그 개념을 얘들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저희가요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들을 학교에서도 많이 다루고요. 진짜 많이 하는 게 사회 정치 철학
이런 지문들을 진짜 많이 다루는데 equality라는 개념은 온전하게는 fairness랑은 좀 달라. It was not fair 라고 하면 야 뭐야 너 왜 하나 갖고 난 빵 개 가져 왜 네 세 개 갖고 나 하나 가져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평등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거 공정함이라고 해요. 공정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당 하나의 기회를 가져가는 것을 공정함이라고 해. 근데 형평성, 평등 이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너 몇 개 가졌어 보다는 사회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이라는 말을 쓰는 상대성을 나타내는 거야. 상대적으로 불리한 거. 근데 poverty는 그런 거야. 절대적 가난을 나타내는 거지. 결국에 폭력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가난하다 보다는 얼마나 불평등하냐, 즉 상대적 인 거에 더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면 많은 지문들을 뚫어낼 수 있어. 다시 저기 우리가 빈칸에 가나를 넣어야 되는데요. 폭력이라고 하는 거, 이 글의 키워드가 행복이니까 행복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반대말이겠다. 그럼 행복하지 않음은 절대적인 가난보다는 상대적인 형평성의 문제에 있다 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고 이 문장 꼭 기억하세요. 이 문장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2번으로 내려와봐. 얘들아 2번 문제 한 번만 볼 건데 여기서 happiness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걸 물어봤어. 1번 선지부터 한 번만 볼게요. 완전 환영의고식인데요. How bitter a thing it is to look into happiness through another man's eye. 물결 상대성이게 절대성이게.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행복을 바라보는 건 얼마나 bitter, 비참한 일인가. 다른 사람의 눈. 상대성. 2번 봐봐. Happiness is an agreeable sensation. agreeable. 동의할 수 있는 이라는 뜻 아니야. 호의적, 더 세, 플러스야. 호의적인, 기분 좋은. 얼마나 행복이라는 건 기분 좋은 것인가. Arising from contemplating the misery of others. 아싸, misery of others. 미저리는 불운이에요. 레미제라블. 빵 하나 훔쳐가지고 겁나 감옥 가네. 불쌍하네. 다른 사람의 비참함을 contemplate. 생각하면서부터 나타나게 된 아주 기분 좋은 감정. 이게 지금 이 글의 주제지. 다른 사람, 진짜 불쌍하다. 빗물에 하네.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묻는 상대적 행복을 나타내는 거고요. 3번. It's not enough to succeed. 성공만으로 안 된다. Others must fail. 모두가 다 성공하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야. 누군가가 실패하고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 거야. 상대성. 4번. Anything you are good at. 물결. 야 이거 절대적인 거지. 네가 잘하는 것은 contribute to happiness. 네가 잘하면 행복하다. 아니야. 네가 잘하는 것보다 네가 남보다 잘하면 이라고 써야지. 상대성을 말하려면 you are better than 이라고 쓰거나 you are superior to others 라고 쓰는 게 더 좋았을걸? 네가 단순히 잘하는 걸로는 안 되거든. 저희는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4번만 너의 절대적 가치, 너의 절대적 장점에 대해서 말하니까 탈락. 5번에 when does a hunchback 형광펜 꼽추죠. 노틀담이 꼽추할 때 그 꼽추요. 언제 꼽추들이 rejoice, joy라는 어원이 들어가면 다 기쁨. 꼽추들은 언제 기뻐하는가? When he sees one with a larger hump. hump는 혹. 더 큰 혹이 달린 사람을 보면 그때 기뻐한다. 상대성. 맞지? 아무리 부족한 사람들도 자기보다 더 부족한 사람을 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상대성에 대해서 말을 한 지문이랍니다. 따라서 4번만 아웃 드실게요. 이 지문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5번에서 7번에는 그냥 단어 하나만 볼게. A번에서 두 줄 올려. A번 빈칸에서 두 줄 올리시면요. The winning, thoroughbred 형광펜. thorough는 완전한이란 뜻이고 breed는 종이란 뜻이야. 그래서 thoroughbred는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그리고 잡종을 뭐라 그러게? 보통은 hybrid 잡종에 혼합에라고 하죠. 혼합. 잡종에 이렇게 지칭하는 단어가 또 있답니다. 이 지문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8번에서 10번으로 가볼래. 자, 8번에서 10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warn of the dangers of bottle up rage. 형광펜. bottle up rage는 bottle up 억누르다 라는 뜻이에요. 그 토플 공부 좀 해봤으면 bottle up nose dolphin
코 짓눌려진 뭐 더 이런 애도 있거든. 어쨌든 근데 누른 거야. 꽉 누른 분노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죠. 자, 그럼 거기까지만 보면은 분노는 어느 정도 표출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요, 최근에 나온 학설에 의하면 unreleased anger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위에서 5번째 줄, 빈칸 바로 위에 줄. 막 분노를 참잖아? 그러면 eating binges, 청가팬, 폭식, 폭음. 이런 binge drinking이라고 하면 겁나 술 처먹는 거예요. 그리고 binge eating이라고 하면 갑자기 안 먹다가 막 저녁에 야식 폭발시키는 거야. 폭식, 폭음. ulcer, ulcer 하면 궤양이요. 위궤양 할 때 그 궤양이요. migraine, 청가팬, 편두통, 어지러움. impotence, 무기력. 을 말하기도 하고 남성의 어떤 발기부전 같은 걸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and even child abuse 그리고 아동 학대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참으면 나타나는 문제점이에요. 그러다가 빈칸 다음에 the notion 주어 that letting off steam 현관펜 화를 내다 화를 분출하는 것이 is good for you 너한테 좋다라는 그 개념은 has a fatal flaw 그러니까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다. 뭐야? 빈칸 앞에는 화를 내보래매. 화를 너무 참으면 병에 걸린다고 그랬어. 근데 빈칸 다음에는 네가 화를 내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것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대. 때로는 화를 참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반대말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 8번의 문제가 단순히 연결사 문제라고 생각하셨다면 조금 오산인 게요. 이건 문법이 살짝 포함이 돼 있어요. 자, 8번의 1번 선지의 웬 세모 접속사. WH가 들어가면 다 접속사야. 문장을 이어줄 때 쓰는 거야. 2번에 but 옆에 쓸게. 얘는 접속사도 되고 하지만 전치사도 돼. 무엇을 제외하고 부사도 돼. 얘 다 돼. 얘 아무 때나 쓰는 거야. 벗은. 해석만 되면 그냥 넣는 거야. 자, 3번에 despite은 무슨 품사라 그랬지? DDD 전치사 대원명구라고 했죠. 전치사예요. 명사를 이어주네요. 4번 5번 부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얘들아 일단 저 위에 뭐를 이어줄지 말지를 생각해 봤었어야 되는데 이어줄 필요가 없어. 왜냐면 빈칸 다음에 the notion 주어 밑에 has 동사 a fatal flaw 그러면 flaw 그 개념은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according to 블라블라블라 끝. 한 문장. 한 문장이야 그냥. 뭐 이어주고 나발이고 할 게 없어. 명사도 이어줄 게 없고 그냥 주어 동사에 예쁘게 나온 간단한 한 문장이라고. 그래서 1번 3번을 지웠어야 돼. 1번 3번을 지운 상태에서 시작했었어야 돼. 그리고 해석에 의해서 0점 답 2번 이렇게 갔었어야지. 오케이? 역접이라고만 생각하고 3번을 고르신 친구는 문법에서 틀리신 겁니다. 그 다음에요. 뭐 나머지 거는 화를 낸다 막 이런 거 하다가 마지막에 밑에서 세 번째 줄 a ventilationist 성가펜 여기 있나? 아니 여기 왜 통풍구가 없어? 여기 있네. 아 여기 창문 있구나. 그럼 ventilate에요 있는 vent가 터트리다, 분노를 터뜨리다, 화를 터뜨리다, 가스를 터뜨리다 이거거든. 그래서 ventilate은 환기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한테 쓰면 분노를 터뜨리다라는 뜻이겠지. 역시나 분노를 터뜨리다. 그래서 지금 화를 내냐 마냐 이런 상황 속에서 ventilationist라고 썼었으면 화를 내자주의자인 거야. 화내기주의자들 화를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pays no attention to 뭐를 신경 쓰지 않냐면 the social glue 물결 사회적 유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는 사회적 유대를 조금 바꿀 수 있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을 것 같냐면 solidarity, cohesion, tie, bond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다 유대감, 끈끈함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끈끈함이라고 하는 것과 동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And is in danger of disintegrating from within. disintegration 분리야. 근데 from도 전치사고 within도 전치사긴 하지만 from within은 내면에서부터라고 해서 그런 거야. 내면에서부터의 분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로부터의 분리, 자아 분리 마이너스가 일어날 수 있어. 나머지는 다 화를 내는 건데
마지막 2번에는 뭔가 자아가 분열되는 거, 자아 분열 나타내는 거라서 2번만 다른 걸 지칭한다 라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번, 13번 안 할 거고 14번에는 요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14, 15에 빈칸에서 두 줄 올려. 자, 빈칸에서 두 줄 올리시면 affective forecasting 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 현관펜. affect는 명사로도 많이 써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얘를 영향이라고 해석하는데 affect가 명사로 쓸 수 있으면 정서라고 해석해줘야 돼요. lack of affect. 영향력의 부족이 아니라 애정 결핍이나 정서 부족이야. 그리고 affection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출발한 게 맞지. affection, 애정. 이렇게 들어간 거지. 그러다 보니까 affective forecasting 같은 경우는 정서에 대한 예측이라고 해석을 해주면서 들어갔어요. 정서, 예측.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and by the same token 현관펜. 토큰이란 단어는 원래 징표란 뜻이야. 징표. The token of love. 사랑의 징표. 이렇게 쓴다. 근데 by the same token은 같은 방식으로, 같은 이유로 in the same reason, in the same context 이렇게 쓸 때. The things we think will devastate us often face. 뭐야 이거? 얘들아 방금 이 문장 있잖아. 구조 좀 잡아볼까? The things의 주어 표시. 문장 처음에 있는 명사 주어. 그리고 we think will devastate. we think 묶어주세요. 관계사 다음에 관계사 다음에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말 있잖아. 삽입절이야. This is the boy who is cutest. This is the boy who I think is the cutest. 그럼 지금 현재 we think 묶어주세요. 괄호로 삽입절이라고 써. 삽입 날려. 그리고 the things that we think the things will devastate us 까지 전체 묶어. 그거는 faith 동사 당황시키다라는 뜻이요. As far less than we imagine.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를 파괴시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덜 파괴시켜요. 덜 당황시켜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런 거로 인해 정서가 멘탈이 깨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는 실제로 정서적으로 그렇게 phase out, 당황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16번에서 18번으로 살짝 와봐봐. 요거는 너네가 되게 좋아하는 MBTI에 있는 extrovert and introvert에 관한 질문으로 내용을 짝짝 찍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16번에 첫 번째 줄에 extrovert 동그라미 외향적인 외향주의자. 걔네들의 특징 한번 볼까? 세 번째 줄에 he craves 현관펜 갈망하다. excitement 흥분을 갈망하고요. take chances 현관펜 위험을 무릅쓰다. often sticks his neck out 현관펜 목을 빼고 그래서 위험을 자초하다는 뜻이에요. 목을 빼는 거. acts on the spur of the moment 현관펜 즉흥적으로 진짜 많이 써요. on the spur of the moment 그 순간 그 즉흥적으로 위험을 자초하고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며 뭔가 흥분스러운 걸 갈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외향주의자야 라고 하면서 중간에 딱 반쯤에 the typical introvert 하면서 전환되는 문분이 있었거든요. 거기 너네가 표식을 해놨었어야지. 이 글은 딱 봐도 사이즈가 설명문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물어보고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 내향주의자와 외향주의자의 분별점에 체킹을 해놨어야지. 그래야 나중에 문제 풀기 쉽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딱 가운데 the typical introvert 여기 찾지? is a quiet, retiring sort of person. 좀 처지는 사람인데 introspective 현관펜. introspective는 사색적인이라는 뜻이야. 안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fond of 현관펜 뭐뭇을 좋아하는. books rather than people 사람보다는 책을 좋아해. he is reserved 현관펜 reserved 하면요 이거는 과묵한이라는 뜻이야. reserved는 삼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삼가다라는 뜻에서 나온 거야. and distant 현관펜 멀리 떨어진 초연한 냉정한 꽤 냉정해. 사람한테 distant라고 좀 냉정한 거야. except to intimate friends 아주 친한 친구들한테는 을 예외로 하고
일반적으로 굉장히 냉정해. 그리고 he tends to plan ahead. 미리 계획하는 사람들이며 looks before he leaps. 형광펜. 뛰기 전에 미리 보는 사람들이야. 그렇구나. 그리고 18번에 1번 한번 볼까요? 18번에 1번에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내 친구 그리게리였어. 이렇게 사교적인 애들을 gregarious라고 해. gregarious는 사교적인, 사회적이냐. 호랑이가 군집성이냐, 사자가 군집성이냐? 사자지. 호랑이가 solitary지. 사자가 gregarious고, 그 타이거가 solitary. 그래서 gregarious를 동물한테 쓰면 군집성 동물, 그러니까 함께 다니는 동물, 사람한테 쓰면 사교적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22번에서 24번에 한 단어만 딱 보고 갈 건데 22번에서 24번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proto-human, 형광펜. 저 프로토란 단어가 진짜 중요해서. 잘했어. 전신. 잘했어. 오리지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토는 원형의 원자야. original 이런 뜻으로 prototype, 원형이야. 그러면 proto-human 하면 원인, 인간인자, 원래 인간이야. 너네 조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아니잖아. 호모사피엔스도 아니고 우리는 인간종이거든. 그래서 뭐 호모사피엔스의 후예 중에 하나인 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제일 처음에 나타난 사람. 원인. 우리 인간의 원인, 프로토 인간은 who lack a well-honed fear. 형광펜. 혼을 다해 연마하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이 혼을 다해 연마할 거예요. 아주 잘 연마한 두려움이 부족한 그런 원인들은 didn't survive long 마이너스. 잘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학습된 이후에 인간들이 살아난 거야. 두려움을 모르던 시절은 빨리 뒤졌다. 그러나 우리 원인들이 두려움이라는 걸 학습하고 나서 너네가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 몸을 지키기도 하고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었답니다. 나머지 것 중에는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25번에서 26번에 얘들아 여기에 두 번째 줄 coverage 형광펜 25, 26의 두 번째 줄 coverage는 1번 보도기사 보도기사요. 기사요 기사 articles, news 두 번째가 보험 보장 범위 보장 범위 the coverage the coverage doesn't include cancer 이 coverage는 뭐 암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암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pie in the sky 형광펜 야 그림의 떡이다 라는 뜻이야. 허황된 것 그림의 떡 됐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됐고 기초과학 있잖아요. 기초과학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기초과학은 뭐 사실 거의 다 설명문이고 엄청 어려운 것들은 많이 빼놔서요. 6번에서 9번 지문으로 가보면 6번에서 9번에 What is the utility of science? 네모박스 쌤이 맞는 치트키 단어 하나 알려줄게. 글을 쓸 때 뭔가 이제 반박 불가한 단어들을 써주면 겁나 있어 보이는 단어를 몇 개 있거든. 그런 게 efficiency and utility예요. utility는 쓸모, 쉬운 말로 하면 쓸모야, 쓸모. 근데 어려운 말로 하면 효용성. In terms of the utility of the given project.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야. 뭐 해당되는 프로젝트나 프로덕트나 서비스의 utility를 고려하자면 겁나 있어 보이지. 그러니까 when we think about the good aspect of something 이렇게 쓸 수 있는 걸 in terms of the utility of knowledge, utility of science, utility of morality 이렇게 쓰면 일단 글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쉬운 단어인데 막 쓸 수 있어. utility랑 안 어울리는 단어가 없어서 그래. 다 쓸 수 있어. 그러면 과학적 지식의 효용은 무엇일까요? 좀 쉽게 과학은 어디다 쓸까요? 이런 거지. 과학이 어디다 쓰는지는 막 쓰겠지. 그러면서 뭐 저기저기 여기저기 저기저기 씁니다 하다가 밑에서 세 번째 줄 Science must be 살짝 별표 must 나오면 습관적으로 별표 supplemented by philosophy 과학이라고 하는 건 철학에 의해서 보충 보완되어야 됩니다. if the means 주어 대부분 묶어 the science gives us 괄호 닫아 과학이 주는 그런 수단들이 are to be used for worthwhile ends 생각해. 여러분 ends가요 이렇게 s 붙여서 쓰잖아요. 목적이에요. 목적.
끝을 나타낼 때는 the end라고 쓰고요. 아니면 ending이라고 써요. end s가 붙어 있으면 목적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쓸모 있는 목적에 사용이 되어질 are to 형용사가 아니라 are to는 앞으로 그냥 뭐 솔직히 엄청 세밀하게 하면 비투용법으로 한 6가지로 해석되는데 필요 없거든요. will이라고 생각해. will이요. will. 가치 있는 목적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경우 과학은 철학의 보충물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과학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철학에 의해서 보충 보완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수단들이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서 쓸 거라면요. 됐어? 한 번만 더 해볼게. 지금 이 문장. Science must be supplemented by philosophy. 이런 표현이 너무 예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에세이나 뭐 토론이나 어떤 대회에 나가도 과학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때 과학기술의 무한한 발전에 대한 여러분들의 당부사항 이런 것들을 말할 때는 이런 문장 하나 껴주면 진짜 고급스러워요. Science, 아니면 technology, 아니면 뭐 AI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고 must be supplemented by philosophy and ethics 이렇게 넣으면 약간 고급이 확 올라가는 거지. 철학과 뭐 윤리에 의해서 보충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기술만 돼서는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개선과 사람들의 윤리적인 도덕성도 함께 고려해야 되겠죠. 라는 말을 그냥 한 번에 함축해서 쓴 거야. 잘 쓴 글은 길지 않아요. 짧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함축할 수 있는 말이 잘 쓴 글에서 이거 하나만 외워놓고 나중에 한번 써보자. 어딘가에. 대학을 가든 뭘 가든. 그리고 만약 the means that science gives us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수단들이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쓰일 거라면 그때는 철학에 의한 보완을 받아야 됩니다. 과학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그런 문장. 됐지? 과학만으로 안 된다고. 그 다음에 10번에서 12번도 됐고 저 이제 마무리 한 번만 해볼까요? 그럼 저희 마무리는 숫자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이번 여름방학을 종강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디냐면 잠깐 28번 숫자 하기 전에 잠깐만 28번에 얘들아 28번 문제 봐봐. 28번 1번 볼게. Gravity and levity. gravity는 뭐게? 중력. 사람한테 you have such a huge gravity 하면 너 매력 개쩐다야. gravity는 무거움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썼을 때는 끌림이란 뜻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levity가 중요해서 여러분 levy가 띄우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levity는 부력이라고 해. 뜨는 힘, 장수풍뎅이, 튜브, 부표. 그래서 부력, 뜨는 거. 이렇게 나타내서요. 뭐 무거움과 뜨는 힘, 그러니까 끌리는 힘과 뜨는 힘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냥 기본 단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진짜 해야 끼 전에 31번에서 33번 31번에서 33번에요. 첫 번째 줄에 있잖아요. The ammonia sold in grocery stores as a cleaning solution 형광펜. 솔루션이 사회 지문에서는 해결책이 맞겠지. 과학 지문에서 어떻게 해석하게? 용액이요. 액체요, 액체. 과학에서는 그냥 솔루션은 액체야. 그래서 청소 용액 detergent를 나타내는 단어야. detergent. 암모니아는요. 청소 용액으로 쓰이는데 is actually an aqueous solution. aqua 물이요. 액체의 용액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문단 봐봐. 두 번째 문단에 ammonia figures 형광펜. 여러분 이거 진짜 간간히 쓰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평생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figure가 동사로 쓰일 때는 중요하다, 두드러지다라는 뜻이 있어. 심지어 prominently랑 같이 쓰면 더더욱요. 암모니아는요 굉장히 현저하게 두드러지는데요. In the cycling of the element nitrogen in the biosphere. biosphere 하면 생물권. 생물권에 있어서 질소라는 이런 요소들의 순환에는 이 굉장히 암모니아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숫자 이제 마지막 왔다. 34번에 있는 선지 해석하고 끝내드리겠습니다. 34번에 1번 prime number. 얘라 소수인데 0.1 그 소수 말고 2, 3, 5, 7, 9는 아니고 11, 13, 17, 23 이런 거. 그래서 본인 스스로밖에 나눠지지 않는 거. 알죠? 그런 걸 prime number라고 하고요. rational number 유리수.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 real number 실수. 3번의 반대말 transcendental. 무리수, 초월수. 무리수, 초월수. transcendental?
4번에 쓸지로. 34번에 4번. 그리고 여기 말고 알아야 될 게 인티글 하면요 정수. 외국 대학 갈 친구도 있지.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인티글 하면 정수. 양수요 positive integral. 음수야 negative integral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겠고 소수 진짜 0.1 소수를 어떻게 쓰면 decimal. 얘가 0.1 이런 소수. 그리고 마지막에 분수는 그냥 어떻게 써? fraction이야 fraction이야. fracture야 fraction이야 fraction이야. fraction. 부분이란 뜻이 원래 있거든요. 그래서 fraction 하면 부분, 분수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친구. 그 정도 알면 너무 훌륭하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들도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주제별 독해는 여기까지 마무리. 주제별 독해를 뭐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싶지만 그래도 방학 때마다 조금씩 같이 가지고 있고 현재 이 주제별 독해는 토플 그리고 탭스 그리고 내신 모의고사에 모두 다 연계되는 주제들을 갖고 더 심각하게 현역해 보시게 어른 심층 추론 문제들이고요. 이 자료들의 발췌는 각각의 대학교들의 그 입학사정관제랑 그리고 국제전형에 나왔었던 실제 문제들, 학교들이 실제 출제한, 대학교들이 출제한 문제들을 가지고 만든 문제집이야. 그래서 학교들이 지금까지 실제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지문들을 뽑았었던 그런 내용들이었답니다. 단순한 모의고사가 아니라. 저희가요, 오늘이 마지막인 맞아요. 근데 단어장이 50까지 있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36까지였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 단어장 표에 보면은 50까지 계획을 세워놨어. 그래서 저희가 계약은 했지만 어차피 첫째 주 계약에 다 놀잖아요. 그럴 때 단어만 외우죠. 그렇지? 단어만 외워서 구글 테스트 있어. 구글 테스트 월수금 한 번만 더 솔직히 나도 그냥 지금 끝내면 좋지만 일주일만 한 번만 더 할게. 월수금 해서 월요일날 4개, 수요일날 4개, 금요일날 6개 해서 50 끝내자. 깔끔하게. 중간에 끊으면 이상하잖아. 50개 끊어서 갈 거고요. 금요일까지 구글 테스트만 참여해. 구글 테스트만 참여해서 단어장 확 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저희 단어집 하나 한 번 외웠고 이 단어장은 뒤로 가면 갈수록 단어들이 숫자가 적어지고 조금 더 쉬워진 것 같아요. 주제별이라서. 그래서 무리 없이 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클리닉은 이번 주는 계약이잖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시간을 따로 맞춰서 제가 따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너무너무 5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는 사람 원래 남겨야 되는데 막날이니까 봐주려고 그러거든. 마지막이니까 보내줄 건데 질문 있는 건 다 하고 가자 얘들아. 수고했어요. 아! 여기 점수가 나왔다.